안녕하세요. 하이다이간다의 루시입니다. 오늘은요, 양천 서울 이비인후과의 이승신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편의 주제는요, 원장님. 네.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라는 주제예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인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원인 물질의 노출을 피하는 회피요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진먼지 진드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담요, 양탄자, 천으로 된 소파, 봉제 인형 등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진먼지 진드기가 잘 번식할 수 있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나 베개는 먼지가 통과할 수 없는 특수 커버로 싼 천을 덮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복잡한 실내 가구를 치워서 집안을 가능하면 단조롭게 청소할 때 구석구석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외출을 삼가고 네. 창문을 잘 닫아서 실내로 그 꽃가루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이면 외출하지 않고 꼭 외출해야 할 때는 이 화분, 꽃가루를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약물요법입니다. 코 증상에 대한 치료 약물로는 항히스타민제, 그다음에 류코트리엔 기량제, 비점막 수축제, 국소 스테로이드제 등을 증상의 정도,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단독 또는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눈 증상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들어있는 국소, 안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회피요법과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요법을 고려할 수가 있고 보통 3년에서 한 4년 동안 면역 치료를 하면 이 증상의 호전과 함께 새로운 항원에 대한 감작과 천식의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하 면역요법과 설화 면역요법, 즉 주사로 맞는 방법과 혀 밑에 녹여 흡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치료 효과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술인데요. 비중격 만곡이 있거나 비후성 비염이 심하여 약물요법으로도 코막힘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중격 성형술이나 합의갑계 부분 절제술 등을 보조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요.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오랫동안 사용해도 안전한지도 궁금해요.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런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의 이상이나 소아에서는 성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 점막에다가 뿌리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코 점막에만 주로 흡수되기 때문에 전신으로 흡수되는 양은 극히 적어서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신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부작용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단지 국소적인 부작용으로 코 속의 통증이나 점막이 헐어서 코피가 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백내장이 있거나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원장님. 알레르기 비염의 이 면역요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네. 원인 항원에 대한 항체 IgE가 일으키는 일련의 반응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인 항원을 일정한 용량으로 지속적으로 주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이 IgE의 작용을 차단하는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같은 원인 항원이 노출이 되었을 때 이 차단 항체가 생겨서 이제 IgE에 의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지 않게 되는 그 치료가 바로 면역요법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원인 항원을 체내에 주입하는 경로에 따라서 피하 면역요법과 설화 면역요법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두 방법 모두 치료 효과에는 큰 차이는 없고 단 피하 면역요법, 즉 주사하는 면역치료의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치료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염 증상이 심하고 지속적인 환자에서는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잘 되지 않거나 그 부작용으로 약물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면역요법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증 천식이 있거나 베타 차단제를 장기간 복용 중인 고혈압
또는 심혈관 질환자 등에게는 이 면역요법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만약에 임신 중에 이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오히려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료 방법 선택할 때는 그 임산부와 태아에 미칠 수 있는 득과 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비약물적인 치료는 이제 특별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먼저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코막힘을 오히려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잘 때 코막힘이 보통 심해지기 때문에 잘 때 평소보다 약간 베개의 높이를 높게 해주면 이 코막힘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이 또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식염수로 세척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잘 되지 않은 경우 이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임신 첫 12주 동안은 태아의 인체기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항히스타민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제 중에서 일부 약제는 임신 기간 중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골라서 사용하면 되고, 비점막 수축제는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보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요즘 진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참 많을 텐데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4편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